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덴탈 케어 스타트업 키튼플래닛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나잇의 첫 번째 주자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인사나잇의 이번 세션은 지난번 포커스 미디어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같이 했던 RB백 2020이라고 하는 행사에 네 팀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덴탈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브러쉬몬스터라고 하는 어린이 스마트 칫솔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튼플래닛이나 브러쉬몬스터 얘기도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전에 참가했던 회사나 아니면 전체적인 스타트업 규모로 봤을 때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많지만 현재 한국 유니콘 중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더니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구글 연관 검색어 첫 번째가 실패 사례예요. 네. 얼마나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실패를 했길래 그리고 실패 사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좀 자료였고요. 다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봤더니 거인들의 성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성공담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서는 얘기가 많이 된다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도리어 그 실패에 대한 실패담이 지금 너무 많이 쌓였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쯤 뭔가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애플도 삼성전자도 사실 하드웨어 기반이지만 그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의 기억 속에 그나마 좀 가까운 회사는 핏핏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 핏핏 와치를 많이 썼었고 전 직장에서도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핏핏은 정말 좋은 회사고 아직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의 주가를 보면 힘듭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핏핏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스마트워치 시장을 열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각광받고 있는 예를 들면 매직리프 같은 회사, AR 글래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매직리프 역시 이게 유튜브에 되게 유명했던 고래가 갑자기 체육관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런 경험을 AR 글래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왔던 회사였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거의 좀 사업을 많이 정리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를 해고하고 그리고 B2C 비즈니스 지금 보고 있는 저 글래스를 B2C로 판매를 했었는데 100만 원도 넘는 가격이었고 그리고 사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이쯤 되면은 좀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임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Y 컴비네이터는 이렇게 얘기해죠. 매우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중소기업이다.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한 관점에서 빨간색 글씨를 다시 보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제품을 반복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홈핏 같은 서비스는 한번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면 그 서비스를 리텐션 있게 또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저희 스마트 칫솔은 한 번 사면 리텐션이 칫솔 자체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통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은 하나를 사면 그래도 1년, 2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인데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확장성은 제품 중심으로 본다면 차기 제품을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한 번에 살짝 사이클을 돌아보신 또는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하드웨어 제품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지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 디자인, 그리고 뭐 금형, 제작, 양산 이런 프로세스들이 절대 그 단계마다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시간과 비용 역시 많이 듭니다. 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주 5%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B2C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주간 5%에 성장하는 회사는 스팟성으로는 본 적이 있지만 리텐션 있게 꾸준하게 5%씩 성장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저는 본 적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게 마치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유니콘 오브 유니콘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네, 유니콘 중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없다는 거는 유니콘보다 하드웨어 스타트업 유니콘은 더 되기 힘든 존재인가?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 회사는 스타트업이 될 수 없다라고 좀 감히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드웨어만 본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많죠. 저희의 삶에서도 거의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어떠한 성공 사례가 과연 있을까? 하드웨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스타트업이 된 회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랑 관련된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경쟁사기도 하고 벤치마킹하는 회사기도 해서 이 회사를 가져왔고요. 사실 뭐 스타트업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빔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일 먼저 스마트 칫솔을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8년까지 아니죠. 8년 정도, 6년 정도 전이네요. 6년 정도 전에 블루투스가 들어간 전동 칫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전동 칫솔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클라우드 펀딩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스마트 칫솔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초반에 했지만 트랙션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몇 년 후에 피봇을 합니다. 다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든 게 아니라요. 개선된 제품을 가지고서 스스로 보험사가 됩니다. 보험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빔 덴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사의 스마트 칫솔 기반의 리워드형 그리고 할인형 치아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회사가 됐습니다.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이 회사의 속에는 보험 회사로 되어 있어요. 보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보험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는 펀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계된 치과도 수만 곳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 역시 보험에 대한 판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양치를 열심히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보험 상품을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서비스적인 성격으로 회사를 어느 정도의 피봇을 하는 부분이 하드웨어 회사가 스타트업을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왜 아이들은 저녁에 집에서 하는 양치를 싫어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최종호라고 하고요. 사실 디지털 덴탈 케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저는 덴탈 케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실 살아왔어요. 도리어
이쪽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이제 원래 개발자였고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고 뇌공학을 전공한 후에 삼성전자에서 SLS라고 하는 헬스케어 앱이랑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를 해서 현재 키튼 플래닛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수학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요.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도 순수 수학보다는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수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뭐 금융수학, 바이오 수학 이쪽에서도 저는 뇌의 신호를 분석하는 신호와 영상을 분석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제 수학에서 시작해서 이제 공학 쪽을 갔다가 공학에서도 학교 쪽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필드에 가고 싶어서 이제 회사도 가봤고요. 회사 다음에는 이제 창업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과정이 그 고객에게 가까워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소개도 했고 하드웨어 스타트업 소개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키튼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키튼 플래닛은 디지털 덴탈 케어 회사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삶이 그 아픈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삶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프고 뭐 비용도 비싸고 웬만하면은 살면서 가기 싫은 곳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꼭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과연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좀 혁신할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치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치아 보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디지털스럽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외래 환자와 외래 비용에 대한 그 표입니다. 2019년 표고요. 사실 2018년까지는 왼쪽을 먼저 보시면 급성기관지염, 감기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거의 몇십 년째. 네. 감기 환자가 많다는 거는 다들 뭐 개인적인 체감으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감기 환자가 환자 수로 2018년까지 1위를 하다가 2019년에 드디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역전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치은염과 치주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 아닌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쭉 지금 제 앞에 많은 분이 안 계시지만 이제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잇몸이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는 30대 초반부터 식습관이랑도 운동 습관이 연관이 있지만 역전했어요. 그리고서는 2020년 1분기 통계가 매우 궁금한데 코로나 때문에 네, 감기와 독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 통계는 볼 것도 없이 치주질환 환자가 또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컬럼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고요. 이제 보험금이 국가에서 나간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환자 수는 근소하게 구강 질환이 1위를 했지만 급여 비용 총액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환자 수에서 네 번째로 있는 치아 우식 충치죠. 충치까지 합친다면은 모든 질병 중에 구강 질환이 그냥 압도적으로 1위가 되는 환자 수나 아니면은 급여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차원이든 가정 한 가게를 봤을 때도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구강 질환 자체가 감소를 해야 되겠죠. 아프면 당연히 의료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아프면 무조건 의료비가 증가하는 저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는데 그러면은 구강 질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예방, 교육, 관리라고 하는 이런 구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식사를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아픈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것들은 많기는 한데 사실 좀 길죠. 암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암에 걸리는 확률은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덴탈 케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강 관리와 그리고 구강 질환은 생각보다 연관성이 매우 높고요.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을 보셨을 때도, 그리고 그 시기도 좀 짧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나요. 구강 관리를 잘하면 구강 질환이 감소하는 효과나 구강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충치나 치주 질환이 생기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빨라서 충분히 스타트업스럽게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2017년 4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 3년이 이제 조금 넘었고요. 2017년에 매출은 2천만 원. 네, 그리고 2018년에 매출은 3.3억. 네, 12배 정도의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9년 작년에 매출은 10.5억. 그래서 자릿수를 한 번씩 높였습니다. 네, 이거를 열심히 팔아봤습니다. 네, 스마트 칫솔을 국내에도 많이 팔았고요. 해외에도 국내에 판 만큼 팔았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생명이랑도 보험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또 하나생명이랑도 비즈니스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태까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뭐 앱도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도 있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사용자한테 비용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1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도 한 3년 정도 해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업계가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은 양면 시장인데 헬스케어 업계는 좀 삼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는 보험사한테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하고 보험사는 치과에 수가라는 것을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치과는 사용자한테 치료라는 행위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게 큰 사이클, 화살표만큼 큰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에서 저희는 사용자와 1차적인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매우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이 안에서 들어간다면 키튼 플래닛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고객과 더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1차적인 비즈니스일 거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제공했던 서비스가 단순히 스마트 칫솔, AR 양치 가이드를 통한 양치 교육 이런 컨텐츠 쪽이었다면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구강 관리에 대한 게 형성이 되고 그게 구강 질환을 감소하는 효과까지 줄 건지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넓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고객이랑 소통을 하면서 고객을 모으고 데이터를 모았을 때 우리가 보험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실마리를 2018년 12월부터 하나생명이랑 같이 검증을 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아파서 가는 저 치과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비용을 새 주체에서 다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느 한 비용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시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없애고 싶은 거는 구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스마트 칫솔이나 치약이나 구강관리 용품을 자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유아죠. 네, 깐난쟁이. 네, 네, 깐난쟁이입니다. 그때부터 아직 치아는 없죠. 하지만 그때부터 거즈로 닦아주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먹기 시작하니까요. 사실 아까 치주질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의 입속에는 안 좋은 세균들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고만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강 내에 안 좋은 세균을 죽기까지 항상 같이
저희는 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칫솔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 활용을 하고 화학적으로 가글을 하고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치료와 화학적인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 전 생애 주기에서의 덴탈 케어 서비스를 디지털이 과연 저거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렇게 유저가 넓은 만큼 그 유저의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는 치주 질환은 없거든요. 그때는 대신 교육이나 습관을 잡고 치아 우식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요. 청소년기, 청년기 됐을 때는 치아 우식 그리고 교정과 미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요. 30대 이상을 넘었을 때는 요새는 임플란트 환자도 빨라져서 이제 30대 초반부터 임플란트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치주 질환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런 유저들의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는 치과와 보험이랑 같이 구강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플랫폼까지는 아니더라도 키튼 플래닛이 구강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로 한 단계 피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키튼 플래닛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짧게 브러쉬 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회사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지?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급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거였어요. 네, 아이들이 양치를 싫어한다는 거는 아이들은 고통스럽지 않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모든 90% 정도의 어린이들은 양치를 다 싫어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싫어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싫어하는지를 아내를 좀 잘 봤더니 공간 지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치를 잘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칫솔을 구석구석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부족했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존의 아이들에게 양치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양치 앱들과 양치 앱이 한 200개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은 아이들한테 영상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저런 텍스트 같은 것들로 아이들에게 양치법 또는 치과에 가면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말로 어떤 공간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양치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힘들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팀이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영상 처리였거든요. 그래서 AR 좋기는 한데 아까 매직리프도 말씀드렸지만 저 AR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교육학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접 체험 방식이 AR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 방식으로 AR로 양치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브러쉬 몬스터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거울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치할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아이의 눈 앞에 놓고서 마법 거울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양치법을 알려준다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앞에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고요. 게임 요소가 들어가서 매일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6개의 영역 정도를 3분에 걸쳐서 구석구석 닦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스마트 칫솔이랑 연동이 되면 아이들이 어디를 닦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서 거기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증강현실로 아이들 얼굴 위에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양치를 따라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봤었습니다. 스마트 칫솔이 없어도 앱만으로도 AR 가이드는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덴탈 리포트는 보지는 않더라도 양치 교육에 저희 브러쉬 몬스터 앱을 많이 활용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피드백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구강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저희의 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피드백이라서 그런 피드백을 제일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칫솔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 구강 관리 서비스 브러쉬 몬스터입니다. 제품을 출시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 4월에 출시를 했고요. 2019년,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도 이제 한번 만들으니까 팔아봐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팔아봤고요. 다행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소구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네, 어린이 구강용품, 유아 구강용품 카테고리에서 1위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앱 같은 경우도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양치 관련 키워드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브러쉬 몬스터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브러쉬 몬스터 스마트 칫솔을 출시하고 몇 개월 후에 하나생명에서 연락이 왔고요. 어린이 치아 보험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보험은 아프면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근데 어른 치아 보험은 이게 좀 가능해요. 왜냐면 임플란트도 하시고 치과도 자주 가시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지금의 치아를 잘 관리하고 충치가 안 생기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품 개발팀을 만났고요.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다면 브러쉬 몬스터를 아이들한테 양치 습관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양치를 잘 했는지를 체크해서 리워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할인하는 서비스를 구상을 해봐서 같이 출시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으로 2019년 동안 준비해서 2018년 하반기에 준비해서 2019년 1월에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사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뭔가를 지표를 잡을 때 항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를 파는 순간 매출이거든요. 네, 매출에 매몰되기가 매우 쉬웠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이 팔고 영업이익은 적더라도 많이 팔고 시장을 독점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비즈니스가 맞기는 한데 사실 저희의 비전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구강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얘를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양치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양치를 구석구석 잘하게 하면 아이들 구강 상태가 좋아지고 그랬을 때 중간 단계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앱을 무료로 출시를 하고 현재도 전체 사용자 중에 앱 사용자가 스마트 칫솔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네, 그분들도 꾸준히 너무 좋게 사랑하면서 저희 앱을 사랑하면서 해주세요. 네, 장애가 나면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왜 캐릭터가 안 나오냐, 로그인이 안 된다. 아이가 2시간째 울고 있다. 캐릭터가 다 사라졌다. 빨리 복구해라.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브러쉬 몬스터와 함께 하는 양치질 횟수가 저희의 지표예요. 네. 지금은 2019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1분에 한 번씩 브러쉬 몬스터로 아이들이 양치를 하고 있어요. 한 해가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네. 양치라는 행위 자체가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루에 되는 양치 횟수가 이제 1분에 한 번 꼴이라는 얘기는 양치 3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어붙이면 하루에 계속 브러쉬 몬스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돌겠죠. 글로벌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더 자주. 네, 올해의 목표는 1초에 한 번씩 브러쉬 몬스터로 양치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1분에 한 번이랑 1초에 한 번은 60배의 성장이고요. 네, Y 컴비네이터가 얘기하는 주간 5%의 성장이 하면은 연간 112배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60배 성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브러쉬 몬스터 또는 이 다음에 저희가 내려고 하는 성인용 구강관리 서비스까지도 뭔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지만 하드웨어에 매몰되지 않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미션과 그리고 정말 이 제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팔리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비용이 참 많이 들고요. 만드는 게 예를 들면은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면 얘를 파는데 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를 체감한 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만들고 파는 걸 관리하는, 네. 사실 제품을 만들고 팔고 파는 걸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몰랐어요. 그거를 3년 차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회사들도 좋은 사람들이 만든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힘든 시간을 겪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을 양치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단순히 양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케일링도 하게 하고 시간 칫솔도 쓰게 하고 더 많은 덴탈 IQ를 높이는 컨텐츠들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요거는 그 사실 저희가 참여했다는 RB백 2020이라고 하는 행사가 그 아파트에 있는 이렇게 TV에서 있는 광고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걸 운영하는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그 네 팀 중에 첫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상을 온 에어를 시작을 합니다. 예, 최종본이 오늘 발표 1시간 전에 왔어요. 예,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만에 이 영상 퀄리티가 나왔다는 거에 저희 팀과 포커스 미디어 역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영상이고요. 이 영상으로 아이들이 브러쉬 몬스터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양치를 스스로 제대로 해서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고 아이들도 구강 상태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넌 엄마랑 양치하지 난 혼자서 양치에 재밌게 브러쉬 몬스터 내 양치 친구 브러쉬 몬스터 치카치카 함께해 스스로 양치법 브러쉬 몬스터. 네, 제품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품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증하고 싶은 퍼널 중에 하나가 앱 사용자가 스마트 칫솔을 구매하는 퍼널이에요. 예, 사실 저희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쿠팡 로켓 배송도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사몰에서 더 많이 팔리고 하긴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고 한번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앱을 한번 써본 사람이 좋은데 이것도 사면은 이런 기능까지 있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올해가 되려고 합니다. 우선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앱부터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싸게. 네, 좋습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캐릭터인 치즈도 한번 마스크를 써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식 계정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치카맘이라고 지난번 발표 때 발표를 하셨던 저희 컨텐츠 마케터 김수현님이 그 새 남매를 치즈체리 소다라는 저희 캐릭터를 키우는 육아에 관련된 얘기를 재밌게 올려주고 계신 인스타 채널입니다. 네,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드림플러스 포커티 미디어 감사합니다. 네.